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수학적 관점에서 본 선형회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똑같은 주제로 최적화 관점에서 본 선형회귀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랑 조금 다르게 선형대수학적 어떤 스킬을 이용해 가지고 한 번에 선형회귀 모델을 찾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면은 좋은 점은 의사역행렬에 대한 개념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랑, 두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 공간 간의 관계, 주요 부분 공간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응용해 볼 수 있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형 회계에 대해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제 글로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형 회계에 대해서 한번 시각적 의미를 한번 보자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빨간색 포인트처럼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때 노란색 선, 이 노란색 선은 데이터 전체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대략적인 트렌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최적화 관점으로 푼 선형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노란색 선을 찾는다는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을 잠깐 하면은 행렬 곱에 대한 또 다른 시각편에서 저희가 행렬과 벡터의 곱이라는 것은 열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행렬과 벡터의 곱이 있다고 하면 이 열 벡터, 이 열 벡터에 대해서 A와 C를 상수배해줘서 두 개를 더한 것으로 행렬과 벡터의 곱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열 벡터들 간의 선형 결합이 결국에 이 행렬과 벡터의 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주요 부분 공간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기 있는 행공간, 열공간, 그리고 널 스페이스와 레프트 널 스페이스에 관한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고, 함수로서 행렬이 여기 있는 두 개의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 이 두 개가 정의역, 그리고 컬럼 스페이스와 레프트 널 스페이스가 공역의 역할을 하게 되고 컬럼 스페이스가 치역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널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입력들은 함수로서 출력이 될 때 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이름을 특별하게 널 스페이스라고 붙였다라고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선형 회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선형 회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형 연립 방정식의 솔루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식이 두 개이고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 아니면 식이 두 개, 미지수 세 개인 경우, 이런 경우에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x, y 미지수 두 개고 식이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형 회귀가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수가 더 많은 경우에 솔루션을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예시를 들어가면 설명하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직선을 찾는 선형 회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m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모델을 세워두고 이렇게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찾는다고 했을 때, 자, y는 m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에 대한 값을 넣고 0,3이라는 점에 대한 값을 이렇게 x, y 각각 넣어주면 식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행렬식을 풀어주면 이 m과 b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y는 3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죠. 근데 미지수보다 식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앞에 있던 두 점에 비해서 하나의 점이 추가된 경우인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건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델에다가 x, y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식 3개를 구성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0에 대한 식, 그리고 여기 0,1에 대한 식, 그리고 0,3에 대한 식, 이렇게 3개의 식을 구성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마찬가지로 행렬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을 잘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이 식은 역행렬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방행렬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mb라는 식을 구해낼 수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평행하지 않은 세 점을 통과한 직선 없다 보니까 그나마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내주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 트렌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직선을 찾아주는 게 선형회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선형 대수학적으로 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행렬과 벡터의 곱이 이제 새로운 벡터가 되는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A라는 행렬에 대해서 열 벡터 그리고 여기 있는 곱해주는 벡터들과 이제 B 벡터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열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서 행렬과 벡터의 곱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A1 열 벡터에다가 x1 곱해서 더하고 A2 열 벡터에다가 x2 곱해서 더하고 이 값이 이제 B 벡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A1 벡터와 A2 벡터가 만들어내는 이 공간 있죠. 이게 열 공간인데 왜냐면 열 벡터들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 열 벡터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열 공간 안에 있는 이 B 벡터를 찾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선형 대수학적으로 풀어내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A1에다가 얼마만큼 상수를 곱하고 A2에다가 얼마만큼 상수를 곱해서 더하면 여기 있는 B 벡터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열 공간이 평면으로 생성되는데 자 조금 다시 블로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제 이 행렬과 벡터 그리고 이 벡터의 결과로서 나오는 이 식을 풀고자 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열 벡터 하나가 마이너스 1, 0, 0 또 하나가 1, 1, 1 그리고 결과로서 나온 벡터가 0, 1, 3 이렇게 되는 세 개의 벡터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벡터가 마이너스 1, 0, 0이라는 벡터고 여기 있는 게 1, 1, 1이라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를 가지고 만드는 열 공간이 여기 보이는 평면 이 평면이 그 열 공간이 되는 것이고 여기 보라색 벡터가 0, 1, 3인 벡터인 거죠. 그래서 그가 B 벡터인 건데 자 보면은 여기 있는 열 공간 안에 이 B 벡터가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는 이 두 열 벡터를 가지고는 어떻게 조합하더라도 이 B 벡터를 찾아낼 수 없다라고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그나마 열 공간 안에 있는 벡터 중에서 B 벡터와 제일 가까운 것을 찾아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생각해보면 이 B 벡터를 이 열 공간에 정사형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P 벡터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점이고 그 P 벡터를 이제 어떤 이 A1 열 벡터와 A2 열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서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조합의 비율이 x 햇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은 바로 이 x 햇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B 벡터와 P 벡터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벡터 있죠, 에러 벡터. 이 에러 벡터는 자 P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한 게 B 벡터가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러 벡터는 B 벡터에서 P 벡터를 빼준 것만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러 벡터는 P 벡터에서 B 벡터로 가는 이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본다면은 자 여기 있는 열 공간과 이 에러 벡터는 항상 직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사형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적값이 0이 돼야 되고 내적값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게 행렬과 벡터를 내적한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열 벡터와 A의 열 벡터와 이걸 내적해주고 또 이 열 벡터와 이걸 내적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이제 일종의 열 벡터가 되는데 그걸 계산을 해주려면 여기 앞에 A 행렬에다 트랜스포즈를 곱해줘야지 여기 A1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나열되면서 이 벡터와 이렇게 곱해짐으로써 내적이 수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E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고 이 벡터는 B-P 벡터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B-P 벡터를 이제 P 벡터를 좀 바꿔 쓰면 AX 햇인데 그게 이제 똑같이 0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B A 트랜스포즈 AX 햇은 0이 돼야 되고 이제 요거를 오른쪽으로 이제 넘겨주면 X 햇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결과만 보면 좀 헷갈려 보일 수도 있지만 이 X 햇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A1과 A2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어떻게 조합해서 여기 정사형된 이 P 벡터를 얻어낼 것인가 라는 그 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트랩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여기 X 햇을 계산을 해보면은 2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Y는 2X 플러스 2인
이 직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을 최대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트렌드 라인은 여기 빨간색 직선이 된다라고 이 선형 회귀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x 해시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a 행렬과 이제 b 벡터를 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부분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원래 해주는 일은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들을 컬럼 스페이스로 넘겨주는 과정이 우리 이 행렬이 해주는 일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b 벡터라는 거는 컬럼 스페이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처럼 이 b 벡터가 컬럼 스페이스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b 벡터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널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에서 나온 두 개의 이제 벡터들이 합쳐진 이 다른 공간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 에러 벡터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라는 거, 그리고 p 벡터가 이렇게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였다는 거. 그래서 두 개를 합쳤을 때 b 벡터가 되는데, 이 b 벡터는 컬럼 스페이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a로부터 적절하게 보낼 수 있는 a라는 이 함수 행렬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보낼 수 있는 x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이 행공간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a를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a를 가지고 이 x를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건데, 대신에 p로 갈 수 있는 x 햇을 이제 찾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최적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로우 스페이스 상에 있는 그 선형 결합을 위한 벡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선형 회귀를 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은 이제 선형 회귀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사역 행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